예전에 엄청나게 유명했던 전시를 현대로 쓱 가져와서 다시 무대에 올리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이걸 이른바 재현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우리는 장마르크 푸앵소의 날카로운 통찰을 빌려서 도대체 전시를 다시 전시한다는 게 어떤 숨겨진 의미를 가지는지 그 속으로 푹 빠져보겠습니다. 요즘 현대미술관들을 보면요, 과거에 엄청난 찬사를 받았던 전시를 현재에 다시 불러오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명작 고전 영화를 리메이크하고 싶어 안달난 영화 감독들 같달까요? 그런데 여기서 큐레이터들이 진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큐레이터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옛날 전시를 다시 열 때 그 방에 있던 조각상이나 그림 같은 물리적인 사물들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가져와야 할까요? 아니면 당시 관람객들이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느꼈던 그 짜릿한 경험과 분위기를 되살리는 게 맞을까요? 이게 바로 기획자들이 절대 피할 수 없는 함정입니다. 완벽한 물질적 복원과 감각적 재현,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하거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용어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미술계에서 재현, 그러니까 리에넥트먼트라는 건 그냥 창고에 있던 옛날 그림 꺼내서 다시 거는 그런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푸앵소의 분석을 보면 이건 굉장히 복잡한 윤리적이고 미학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거든요. 게다가 이게 단순히 미술사 책에 나오는 고상한 얘기가 아니라요. 미술관이라는 기관의 권력 다툼이나 거대한 미술시장의 자본 논리까지 아주 깊숙하게 얽혀있는 꽤나 정치적인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2009년 퐁피두 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해보면 정말 극명한 차이가 나는데요. 2009년 파리의 퐁피두 센터는 1958년에 열렸던 이브 클랭의 전설적인 공백 전시를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퐁피두는 공백, 이 신화적인 개념에만 너무 꽂힌 나머지 그냥 전시실을 말 그대로 텅텅 비워버리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런데 잠깐, 1958년에 이브 클랭이 했던 진짜 전시는 어땠을까요? 텅 비어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유리창을 밖에 안 보이게 싹 칠해버리고 파란색 칵테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딱 정해진 문으로만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된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장치들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퐁피두는 이 복잡한 현실엔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게 추상적인 개념만 쏙 빼오는 아주 부당한 지름길을 택하고 만 거죠. 만약 전시를 해야 하는데 그 유명한 원본 걸작들을 도저히 다 모을 수 없다면 어떡할까요? 2010년 퐁피두 메스센터의 큐레이터였던 로랑 루봉은 아주 재미있는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과감하게 큐레이터의 잡동사니 상자를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역사적인 복제본은 물론이고 작가가 나중에 다시 만든 레플리카, 미술관에서 만든 모형, 심지어는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짜넣은 테피스트리 같은 파생 상품까지 정말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은 겁니다. 우리한테 진짜 원본은 없어 라는 이 치명적인 약점을 굳이 숨기지 않고 오히려 큐레이팅이 가진 현실적인 한계를 유머러스하고 재치있게 풀어낸 진짜 훌륭한 사례죠. 이런 타협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바로 원본의 불확실성입니다. 사실 전 세계 어느 미술관이든 완벽하고 보편적인 미술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여주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중고작품이나 복제품에 살짝 의존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모든 미술관이 안고 있는 보편적인 숙명 같은 건데 그걸 아주 솔직하게 드러낸 겁니다. 2013년에 베네치아 프라다 재단에서 제르마노 첼란트라는 큐레이터가 1969년 베른에서 열렸던 정말 전설적인 전시를 100% 똑같이 재현하려고 시도했어요. 거의 강박에 가까울 정도였죠. 그런데 이 사례를 보면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69년 원래 전시는 어땠냐면요,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막 뚝딱뚝딱 뭐 만들고 부수고 하는 혼돈의 공동작업실 그 자체였어요. 모든 게 다 일회성이고 금방 사라질 것들이었죠. 반면에 2013년 베네치아로 오면 그 쓰레기 같던 흔적들이 이제는 어마어마한 가격표가 붙은 위대한 원본들로 굳어져 버린 상태인 거예요. 첼란트는 가짜나 복제품은 절대 안 쓴다며 엄청나게 깐깐한 객관성을 고집했지만 작품 자체가 가진 위상과 가치가 완전히 변해버린 것까지 막을 순 없었던 겁니다. 당시에 세계적인 건축가 렘 콜라하스가 투입돼서 원래 미술관의 평면도를 1:1 크기로 베네치아 전시장에 그대로 그려넣는 엄청난 공을 들였거든요. 그런데도 역사적인 객관성은 결국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핑고 파스칼이 같은 예술가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없었죠. 둘째, 다니엘 뷰랑처럼 전시장 밖 길거리에서 게릴라처럼 몰래 했던 작업들은 과거의 공식 기록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재밌는데요. 1969년 당시에 세 권의 작품이 묶이는 바람에 우연히 만들어졌던 아주 즉흥적인 전시 동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2013년에 와서 치밀하게 계산해서 똑같이 재현한다? 이건 그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인 거죠. 그래서 푸행소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방대한 지식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시간을 완벽하게 되감아주는 타임머신은 만들 수 없다고요. 실제로 첼란트는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슬쩍 이탈리아 작가들의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자기만의 해석을 끼워 넣었거든요. 결국 아무리 순수하고 방대한 지식이라도 산산조각난 과거의 파편들을 옛날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이어붙일 수는 없다는 걸 첼란트 본인이 스스로 증명해버린 셈입니다. 권력의 힘겨루기, 중간에 잃어버린 작품들, 그리고 쉴 새 없이 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과거의 전시를 오차 하나 없이 그대로 재현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한번 글자를 새기면 절대 변하지 않는 단단한 비석이 아니에요. 오히려 쓰고 지우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전의 흔적들이 겹겹이 쌓이는 낡은 양피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티 없이 깨끗하고 완벽한 타임머신을 가질 수 없는 운명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큐레이터의 진짜 목표는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사물들을 옛날이랑 1mm도 안 틀리게 똑같은 자리에 배치해야 한다는 그 징글징글한 강박에서 일단 벗어나야 합니다. 그 대신에 1969년이나 1958년 당시에 그 방에 처음 들어섰던 관람객이 느꼈을 최초의 감각적인 충격, 바로 그걸 현대의 관람객에게 어떻게 생생하게 전달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해요. 결국 예술의 진짜 본질은 물리적인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이 뿜어내는 경험과 감각에 있기 때문이죠. 이야기의 끝을 맺으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릴게요. 역사의 무게라는 게 때로는 살아있는 당사자조차도 짓눌려버릴 때가 있거든요. 1989년에 대지의 마법사들이라는 정말 기념비적인 전시를 기획했던 장 위베르 마르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려 25년 동안이나 자신의 전시를 둘러싼 사람들의 오해를 풀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의 이후 큐레이터로서의 경력 전체가 1989년 그 원작 전시가 만들어낸 거대한 그림자 아래 놓인 일련의 각주, 그러니까 보충 설명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일단 한번 쓰이고 나면 그걸 처음 만든 사람조차도 그 거대한 물결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